10살 때 티푸스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주인공 제인 에어는 숙모인 리즈 부인과 그 자녀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제인은 여자아이이자 고아로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빅토리아 시대에 훌륭한 여성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고리타분한 성격의 여성도 아니었다. 자유를 갈구하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위협이 되는 여성이었다. 제인은 학대 속에서도 강하게 자신의 감정과 존재감을 드러내며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한 자기 방어였던 반항으로 제인은 붉은 방에 감금당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붉은 방은 삼촌이 임종을 맞은 곳으로 남성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남성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방은 제인에게 춥고 조용하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권위에 복종하기를 강압하는 감옥이었다. 제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자신을 미워하는 숙모에게 당신을 미워한다고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했다. 곧 제인은 기부교육시설 로우드로 보내졌다. 청빈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득을 챙기며 학생들을 학대하는 권위적인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였다. 로우드에서는 여성이 억압이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내면화되었다. 이곳의 지배 원리는 로우드의 유일한 남성이며 가부장적 인물인 브로클 허스트의 위력이었다. 그는 소녀들을 혹독한 추위와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의 기아 속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옷을 입히고 자연적인 곱슬머리까지 자르게 했다.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그의 위력은 검은 기둥에 비교되었다. 쇼왈터는 로우드를 빅토리아 시대의 성의 억압을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굶주림을 당하고 브로클 허스트는 극단적인 정신적 존재인 빅토리아조의 이상적 여성상인 가정의 천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악한 육체를 굶주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두 앞에 제인을 세웠고 속이고 음흉하고 영혼이 병든 아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그러나 거기서 상냥한 템플 선생님과
헬렌 번즈를 만났다. 헬렌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의 모순과 고통을 조용히 관조하는 인내와 믿음을 알게 되었고, 헬렌은 학교에서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다. 제인은 너무나도 슬퍼했지만 죽음을 코앞에 둔 헬렌은 너무나 평온했다. 분노와 저항으로 점철된 제인은 헬렌으로부터 인내와 진정한 용기, 성숙된 지성에 감명받았지만 헬렌이 가져다준 안정 속에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라는 고백처럼 헬렌의 정신적 세계는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제인의 격렬한 세계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헬렌은 결국 자신이 돕히고자 했던 천상으로 희생된 반면 제인은 이를 견뎌내어 개선된 로우드에서 교사로 적응했다. 템플 선생은 제인의 정신적 어머니이며 삶의 이상형을 제공했다. 제인은 템플 선생으로부터 균형된 사고와 설득력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템플 선생은 브로클 허스트의 지배 아래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 그러나 템플의 지적, 정신적 원대함이나 자비로운 사랑의 실천은 사회를 변혁시키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 것이었다. 학생들이 받은 억압은 브로클 허스트라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 굳어짐으로써 항의하는 자기 소모적인 것이었다. 학생으로서 6년간, 교사로서 2년간 로우드에서 보낸 후 제인은 어린 프랑스 소녀인 아데르 베렌즈를 돌보는 손필드의 가정교사로서 고용되었다. 비교적 좋은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과 다정한 관계를 가졌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은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지평선 넘어 앞을 내다볼 시력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듣기는 했지만 본 적 없는 큰 세계, 도시, 활기로 가득 찬 지역까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생활보다 더 풍부한 실제 경험을, 나와 같은 류의 사람들과 사귐을, 내 주위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갈망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매우 차분하려고 하지만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느끼며 남자 형제와 똑같이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필요로 했다. 엄격한 속박이나 너무 심한 정체는 남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여자보다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는 푸딩을 만들고 양발을 짜고 피아노를 치고 주머니에 수나 놓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속 좁은 짓이었다. 제인과 로체스터의 상호 이해와 열정으로 약혼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 로체스터는 남성적인 욕망을 드러냈다. 제인을 여신, 요정 등으로 이상화시키는 한편 미인이라고 호칭하며 보석이나 화려한 옷으로 장식시켜 남성의 성적인 소유물로서 재구성시키려 했다. 제인은 고유한 자아를 왜곡시키고 가부장제 세계로 감금시켜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시도에 시종일관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자아를 보존하려 했었다. 저는 당신의 영국식 셀린 바랑이 되기는 싫어요. 끝내 아델의 가정교사로서 처신하겠어요. 그것으로도 의식주는 보장이 되고요. 더구나 한 해에 30파운드의 연봉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제 옷을 지어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시하는 것은 다만 당신의 호의죠. 그리고 저의 호의로 그 보답을 갚으면 빚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솜필드에서의 제인의 경험은 관능 및 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제인은 억압에 대한 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깊어 로체스터를 우상화하였고 그의 자아 속에 함몰되고 싶어하는 모순을 보였다. 그곳의 주인 로체스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미친 아내의 존재를 알게 된 제인은 충격을 받았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과 함께 살아줄 것을 애원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로체스터는 과거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맹세했지만 그의 참에는 정부를 두었던 자신의 행동보다 정부와 같은 열등한 존재를 만날 것을 후회하는 한계를 보였다. 빈몸으로 솜필드를 나와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헤매다 지쳐 쓰러질 즈음 세인트 존 목사의 도움으로 그 집에 몸을 의지하게 되었다. 얼마 후 존이 제인의 사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인은 시골의 여교사의 생활로 독립적인 생활을 꾀했다. 무어하우스의 유일한 남성 세력인 세인트 존은 제인의 삶에 다시 위협을 주는 존재였다. 그는 신의 교리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이나 감각은 모두 억제하고 오직 희생과 봉사만을 추구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생명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나의 생명은 인도의 태양 아래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그는 그런 것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줄을 때가 되면 그는 침착하고 경건하게 나를 창조주께 맡길 것이다.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명한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제는 이미 텅 비어버린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다. 로체스터시는 이곳에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어떤 희망도 될 수 없다. 내가 할 일은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난 그분과 다시 결합할 수 없고 또한 그 불가능한 변화를 기다리며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것처럼 나약하고 어리석은 짓은 없다. 제인은 세인트 존과 결혼하지 않고 다시 손필드 저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손필드 저택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제인은 여관 주인에게 그 사실을 들었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체스터의 정신병자인 아내가 손필드 저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로체스터는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 장님의 불구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 여자는 죽고 로체스터는 재산과 저택을 잃었고 하인이었던 존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정교사였던 제인과 로체스터가 평등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브론테는 첫째, 제인이 유산을 상속받게 하여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고 둘째, 바사를 죽였으며 셋째, 바사를 구하려다가 로체스터가 불구가 되게 만들었다.